모발이식 실패로 뉴스 출연한 여자 승입니다. 뉴스까지 나오셨어요? 네, 뉴스까지 출연했어요. 제가 모발이식 실패로 뉴스에 출연한 건데 저처럼 모발이식 실패로 다른 분들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연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모발이식 실패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발이식 실패, 3년간의 스트레스, 1차 재수술, 2차 재수술, 모발이식 실패부터 복구까지 모든 과정을 밟아가는 중인 제가 모발이식 실패에 대해서 간단하게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밖에 풀 수 없는 얘기예요. 모발이식을 고민하고 있다면, 특히 여자 모발이식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선생님 모발 이식하신 거예요? 3년 전에 첫 모발이식을 했고 작년 10월에 어색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3년 전에 모발 이식 실패하신 거예요? 네, 다들 어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모발이식 할 때는 실패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모발이식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모발이식을 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아무도 웃어주질 않았어요. 왜요? 뭐 너 이쁘다가 아니라 수고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모발 이식 실패가 뭐예요? 모발이식 실패란 것은 의료사고나 부작용이 아니라 결과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최소 모발이식 전문 병원에서는 모발이 안 자라거나 의료사고의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다만 모발이식 결과의 차이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 모발이식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잘 감이 안 오는데 모발 이식 실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해하는데 많이 오래 걸렸어요. 보통 모발이식의 성공 여부는 자연스러움이 핵심이에요. 대표적으로 4가지 실패 유형이 있거든요. 4가지나 있어요? 4가지가 없네. 바비돌 헤어라인, 정면형 헤어라인, 샤프심 헤어라인, 그리고 가발형 헤어라인. 바비돌 헤어라인은 헤어라인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바비 인형처럼 높이만 딱 정하고 동그랗게 이식한 거예요. 솔직히 인형이라서 이쁜 거지 사람이 하면 어색하거든요. 선생님 인형같이 생기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악플 달려요. 평면적 헤어라인은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서 정면에서만 봤을 때 괜찮은 헤어라인이에요. 모발이식 후에는 정면, 45도, 측면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나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정면에서 봐도 괜찮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정면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정면으로 거울을 봤을 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어색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측면이 중요한데 사실 측면 디자인이 훨씬 더 어려워요. 샤프심 헤어라인은 모발의 종류나 모류를 고려하지 않아서 대충 심은 모발이식이에요. 굵은 모발을 헤어라인에 수직에 씹으면 발생하는 어색한 헤어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예각으로 심어야 돼요. 가발형 헤어라인은 헤어라인의 개념이 전혀 없어서 가발처럼 보이는 것을 말해요. 얼굴과 두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선으로 딱 구분되면 어색하죠. 약간 긴 붙인 것 같겠네요. 네. 그 4가지 중에 스님은 어떤 사례였나요? 저는 4가지 모두 다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처음 수술한 병원에 어색하다고 문의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4개월에서 5개월 차까지는 인지를 전혀 못했어요. 굵은 모발 위주로 심어놔서 초반에 엄청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돈 쓴 보람이 있었어요. 잘 된 줄 알고. 근데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던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헤어라인이 완성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헤어라인에 있는 굵은 모발들이 되게 돼지털 같기도 하고 밀도도 부족하고
어색함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 문의하러 갔는데 의사랑 코디랑 상담실장 모두가 다 저보고 똑같이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두 수술 너무 잘 됐어요 이랬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후에 2년 반 동안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신경 쓰셨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좋다고 했지만 저는 어색했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재수술을 하게 됐나요?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몇몇 병원에 상담하러 돌아다녔는데 다들 수술이 잘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어색한데 그냥 모발 이식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그 해당 병원에 재수술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상담실장님이 다른 병원들과 다른 리액션이었어요. 어떤 리액션이었나요? 어머 어떡해. 그렇다면 재수술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뭔가요?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게 가장 기대가 돼요. 지금 1차 수술은 완료된 상태인데 아직 밀도는 부족하지만 샤프신처럼 뻣뻣한 모발이 많이 사라져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밀도는 왜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수술의 과정은 기존 모발을 뽑고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착률이 처음 모발 이식할 때보다는 떨어져요. 두피가 그만큼 자극을 받은 거군요. 네, 그리고 제 두피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되게 야들야들 애기 두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2차 수술이 너무 기대돼요. 끝까지 기다려줘요. 처음 수술할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느끼나요? 처음 수술할 때는 비용을 중요시 여겼지만 하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결과 중심이에요. 상담받을 때도 진짜 꼼꼼하게 비교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발이식뿐만 아니라 뭐 피부과를 가든 뭐 다른 어떠한 병원을 가든 더 이상 싸고 빠른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모발 이식 나도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네, 모발 이식을 하고자 한다면 3가지만 명심하세요. 첫째, 두둥 모발 이식은 조금만 더 공부하고 가세요. 둘째, 두둥 1차 수술에서 제발 성공하세요. 셋째, 두둥 좋은 병원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모발 이식 성공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